이재명은 지금 한 발만 잘못 움직여도 거의 정치적 생명이 날아가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눈앞에 챙길 낭떠러지다. 검찰은 이제 하나 남은 입인 김만배를 옥죄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그리고 정영학까지 다 이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김만배만 입을 꽉 닫고 있죠. 그 김만배를 옥죄고 있는 겁니다. 김만배만 입을 열면 대장동 일당 모두가 이재명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주변을 훑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만배 옥죄기 수위를 높이는 것인데,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화천대유 김만배가 동료 언론인들과 수억 원의 자금을 거래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김만배의 대장동 사업 수익을 동결하고 언니간 재산을 찾는 데 이어 사적인 자금 거래 내역까지 추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시무식을 마치자마자 1월 3일 대장동 일당을 불러 이 김만배가 2019년 4월 일간지 기자들과 자금 거래를 할 때 이들이 돈을 객출했던 이유 등을 캐물었습니다. 쭉 찾아보니까 돈도 한 푼, 두 푼이 아니고 큰 돈을 객출해서 일간지 기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런 내용을 안 겁니다. 당시 김만배는 잘 아는 동료 기자가 집을 사는데 후원을 빌려줘야 한다며 남욱과 정영학에게 3억 원씩 받아갔다고 합니다. 집을 사는데 후원을 빌려주면 글쎄요, 거의 대부분을 빌려주는 것 아닌가요? 남욱 등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집을 구매하려는 기자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니 우리 보고 3억 원씩 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까지 3억 원을 내 총 9억 원을 맞춰줘야 한다고 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본인만 빼고 우리 돈으로만 6억 원을 빌려줬다고 들었다. 검찰은 김만배 수표들을 추적하던 중에 같은 시기 김만배가 또 다른 언론인에게도 9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의 시행이익 4천억 여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시기에 있었던 김만배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까지 추적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수익은닉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는 방증입니다. 이는 이재명 측의 대장동 지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김만배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중단이 됐던 대장동 일당의 공판은 오는 1월 13일 재개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만배의 범죄 수익 2,300억 원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지금까지 김만배의 성남시 판교 타운하우스를 감유하는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1,000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김만배가 2019년 10월에 구입한 판교 타운하우스를 작년 15월에 감유했습니다. 현재 타운하우스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천화동인 1호 명의인데 등본상 검찰이 추징 보전액은 2,386억 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4,400억 원 중에 김만배의 범죄 수익을 2,386억 원으로 산정을 하고 그 자금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 속에 과연 얼마가 이재명 측의 몫일까요? 언론이 보는 대로 절반일까요? 검찰은 작년 11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800억 원을 동결했고 12월에 김만배가 숨긴 148억 원어치 수표를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만배가 범죄 수익 275억 원을 숨기는 것을 도와준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과 그리고 이사 최우양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에 입금된 24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서 대여금고 등에 숨긴 혐의를 받는데 검찰이 이 중에 찾아낸 수표가 148억 원인 것입니다. 최우양은 2021년 10월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만배의 계좌에 송금된 30억 원을 대여금처럼 가장해서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이한성으로부터 대장동 배당금을 김만배의 마지막 생명줄로 여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매 시간 검찰의 수사망은 조금씩 좁혀가고 있습니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김용과 정진상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관련자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구도 이런 수사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수사 역시 살아있는 생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사필규정. 모든 일은 결국은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뉴스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 김만배가 중앙의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 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만배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으로 약 2,386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4,400억 정도 중에서 2,386억 원을 자기 몫으로 받은 겁니다. 김만배는 1992년 한국일보에 입사를 한 뒤에 뉴시스 통신과 그리고 머니투데이를 거치는데 이번에 김만배와 동거래를 한 언론인은 3명으로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이걸 조선일보가 이제 밝혔죠. 조선일보가 이 기자들이 소속사까지 공개를 하고 나온 것은 아마도 자사의 기자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신문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쯤 김만배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일당 진술에 의하면 당초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3억 원씩 객출해서 A씨에게 총 9억 원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 김만배가 자신은 속 빼고 자신은 그렇게 말은 해놓고 자신의 몫은 속 빼고 남욱과 정영학의 돈 6억 원만 전달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B씨는 역시 간부인데 2020년 1억 원을 그리고 중앙일보 C씨는 2019년 9천만 원을 김만배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 중에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C씨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김만배가 2018년 8천만 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이 7, 8개월 뒤인 2019년 4월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수표로 총 9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표로 지급했으니까 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언론인과의 동거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9일자 녹취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 외에도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받고 돈을 1억씩 2억씩 준 거 그리고 또 아파트도 분양받아 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2021년 1월 6일자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인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지뢰의 뜻 아닐까요?